앞서 우리는 김 과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김 과장은 이제 안락한 관성을 떠나 낯선 걸음을 디뎌보려고 합니다. 김 과장은 왜, 어디로,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여기 유진그룹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번 달 아니면 올해 얼마를 벌었는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지 미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사도 그리고 당신도 늘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안전한 추측에 기대기 쉽습니다. 안정감에 기대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미래라는 말에 담긴 시간 범위가 점점 짧아져서 급기야 변화는 곧 동시대적이 되고 미래는 존재 그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질 만큼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생존과 번영은 과거처럼 유지와 성장이 아닌 개척과 혁신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관성을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업역의 경계를 넘어 선도적인 혁신 기업들의 눈높이까지 시야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도 고인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여정의 이유 그리고 방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직무지식은 점차 그 자체만으로는 효용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흔하고 미래는 변화무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이 조명해야 할 학습은 단순한 직무지식이나 학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혁신의 조류를 잡아챌 수 있는 식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개인의 생존에도 학습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차근무 덕에 직장인 개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고 기술의 발달 덕에 학습의 기회는 폭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학습과 자기 발전이 상당 부분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리게 된 오늘, 말하자면 워크 앤 러닝 밸런스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대답은 아마 트렌드일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트렌드 같은 큰 이야기부터 당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툴을 써보는 데까지 당신을 둘러싼 세계의 현실과 변화를 폭넓게 살펴보는 모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을 때나 학위를 취득할 때처럼 학교 같은 곳에 각을 잡고 앉아있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미시적인 것, 학습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지금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걸 함께 주목하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학습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한 지식의 기준도, 정답도, 준거 이론도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을 찾아보는 것 혹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트렌드 구루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읽어보는 노는 행위들조차 비정형화된 학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여전히 덜 와닿는다면 좀 더 실질적인 학습 방법, 그 중에서도 학습의 첫걸음을 가볍게 해줄 조력자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들을 이용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켓 트렌드부터 일 잘하는 비법까지 직장인이 읽어볼 만한 트렌디한 주제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골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퍼블리, 포린, 아웃스탠딩, 북저널리즘 등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들입니다. 구독료는 1~2만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독서도 물론 훌륭합니다. 디지털 시대 의외일지 모르지만 책은 MZ세대가 주목하는 요즘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무엇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서점의 홈페이지나 SNS에서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큐레이션해주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른바 북튜브 채널도 본인의 취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넓고 깊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는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아마 당신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안에. 바깥 세상을 살펴봤으니 이제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요.